저에게 제가 며느리로서 선을 넘었기 때문에 집을 나갔다는데요. 누가 선을 넘었는지, 누가 너무한 것인지 의견 부탁합니다. 작년에 친정 큰이모가 돌아가셨어요. 친정 엄마랑 20살 이상 차이가 나서 엄마한테는 큰언니가 아니라 친정 엄마 같은 분이셨어요. 큰이모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에게 얘기했죠. 왜 시댁에서는 아무도 안 오느냐고요. 15년 전 저희 엄마는 시댁 큰고모 자식 둘 결혼시킬 때 2번 다 가시고 20만 원, 30만 원 추계하셨고 12년 전 시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100만 원 넘게 요리해서 장례식장에 보내주셨어요. 조의금 30만 원 따로 하셨고요. 제 남동생 2년 전에 결혼할 때 시댁 큰고모 그냥 모른 채 하셨고요. 그렇다고 진짜 모르신 것도 아니고요. 저보고 동생 결혼했다며? 이게 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섭섭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몰랐대요. 큰 고모네 경조사 때 2번이나 축의금 낸 것도 몰랐고 시할머니 장례식 때 요리한 것도 조의금 낸 것도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대요. 장모가 왔는지도 몰랐대요. 어쩌면 자기 아들이랑 똑같은지 큰 고모네 결혼식 때며 장례식장에서도 저희 엄마랑 인사 다 했고 요리해서 보낸 것도 저한테 고맙다고 치하했거든요. 제가 거기서 정말 돌아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님,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저희 엄마 다 만나서 인사하시고 돈도 다 챙겨놓고서 하다못해 남편 통해서 성의 표시는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희 엄마는 마음을 다해서 챙겨주셨는데 해도 너무하시잖아요. 라고 했더니 자기는 이런 거 저런 거 모르겠다고 회피만 하고 전화 끊자고 하고 끊으셨어요. 전화 끊고 나서 다시금 옛 기억이 떠오르더군요. 저희 결혼식 때 시아버지가 신랑 쪽 식대가 너무 많이 나와서 친정아빠한테 자기네랑 식대 반반으로 나누자고 해서 친정아빠가 반반 하셨대요. 그런데 그때 아빠가 신랑 쪽 것까지 부담해서 손해가 너무 컸다고 하셨는데 내 친정이 왜 이런 사람들한테 돈 뜯기고 살아야 하는지 너무 화가 났어요.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1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저보고 모질이다, 잘못했다고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묵히다 속이 썩을 대로 썩어서 골병 든 제 이야기 좀 여기 좀 풀어볼게요. 남편과는 사이가 너무너무 안 좋았고 3년 전에 가족 상담도 받았어요. 남편과 같이 가족 상담을 받지 않으면 그때 제 수중에 200만 원 있었는데 100만 원씩 애들 주고 세상 뜨려고 했거든요. 나는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고 싶은데 저 사이코패스 같은 남편과 사는 게 지옥 같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 상담 받겠다고 해서 몇 년 같이 받았지만 좋아지지는 않았어요. 제가 상담소에서 하도 횡설수설 하니까 남편한테 서운한 거 글로 써라고 한 글이 있어서 여기에 올려볼게요. 1. 신혼여행 때 남편과의 첫날 밤이 너무너무 서럽고 무서웠어요. 2. 신혼여행 도착 다음날부터 친할머니를 모시고 살자고 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집을 나가서 안 들어왔어요. 이후 매년 상습적인 가출을 하고 다닙니다. 지금까지도요. 그리고 큰애를 임신했을 때 입덧이 너무 심해서 한 달 10kg 이상 빠졌네요. 그 와중에도 자기 친할머니 모시자고 난리쳐서 유산기도 있고 입덧이 심해서 애 낳고 모셔오든가 하자고 하니까 너랑 아기는 버려도 자기는 친할머니는 못 버린다고 기어코 모셔왔어요. 유산기가 있어서 피를 흘리는데도 강제로 차에 태워서 돈 벌라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우게 했어요. 애는 또 가지면 되는 거라고 고민 없이 말하더군요. 나중에 큰애가 이 얘기 듣고 아빠한테 서운하다고 하니까 저한테 엄청나게 난리를 치면서 쓸데없는 소리 했다고 절대 자기 잘못이라는 얘기 안 하더군요. 본인 탓은 절대 안 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립니다. 임신 7개월 밤 12시 넘어 할머니랑 들어와서 국수를 삶아달라고 했어요. 편수 냄비에 국수 끓여서 책망에 붓는다는 걸 중심을 잃고 그 뜨거운 물을 내 발에 부어버렸죠. 배가 튀어나와서 배에다 편수를 지지했는데 균형을 잃었었나 봐요. 너무 뜨겁고 놀라서 작은 방 가서 울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와서 남편을 밀었습니다. 너무 화나고 서러워서. 그랬더니 남편이 목을 조르고 마구 구타를 했어요. 너 같은 애 필요 없다고. 그리고는 안방으로 건너가 자기 할머니랑 깔깔대고 새벽까지 텔레비전 보고 저는 국수 치우고 잠을 못 잤습니다. 남편은 오늘까지도 그날 뜨거운 물을 내가 국수 끓여주기 싫어서
내 발에 셀프로 부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너무 놀라울 뿐입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나한테 거짓말하고 몇백만 원 돈을 빌려갔어요. 국민연금이며 사보험 이자율 9.8% 든 거 모두 깨게 만들었어요. 내 소중에 돈이 없다는 걸 확인하면 인간 이하로 대우했고요. 저는 친정에서 계속 돈을 가져오거나 아기를 데리고 계속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당시에 몇천만 원 빚이 있었는데 속이고 결혼했어요. 임신하고 나서 나한테 부부가 한 몸인데 같이 합심해서 얼른 돈 갚자고 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열심히 벌어서 남편 빚 다 갚았죠. 그런데 자기 앞으로 된 빚 다 갚고 친정에서 가져다 쓴 돈 갚자고 할 때마다 너희 빚을 내가 왜 갚느냐고 난리를 치더군요. 또 돈이 필요할 때마다 친정에서 돈을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한 번은 내가 안 들어주니까 집 나간다고 여행용 캐리어를 꺼내길래 그거 결혼 전에 내가 산 거라고 가져가지 말라고 하니까 캐리어 바퀴 부분으로 내 얼굴을 내려치고 엄청나게 구타해서 결국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정말 이때 안 살았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남편은 부모한테 안 자라고 고모들과 할머니 손에서 돌아가면서 자랐어요. 결혼하니까 시어머니가 임신한 몸으로 고모네 가면 냉장고 안에 청소며 그 집 1년치 묵은 청소 나를 시키더군요. 남편에게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그 정도도 못할 거면 네가 알아서 집에 가라고 하던 사람입니다. 남편도 고모네 잡일 도맡아 해요. 자존심이 없고 고모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병적으로 컸던 것 같아요. 또 생활비를 제 날짜에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남편 쓰기에도 금액도 적고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전기수도 쓰지 말고 먹지도 말라고 악을 쓰는 그런 사람이에요. 큰애 초 1대 1이네요. 또 큰애 5살 때 애를 한강도로변에 차를 주차하고 축구를 하러 갔어요. 너무 놀라서 애가 아빠 찾으러 문 열고 가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사고 안 난다고 하던 사람이에요. 이럴 때는 진짜 사이코 같거든요. 공감 능력이 제로라서 가족들 생명이 위험한 적이 아주 여러 번 있었습니다. 큰애가 얼마 전에 얘기하는데 자기가 그때 생각나는데 아저씨들이 차 놓고 하고 아는 척 할 때마다 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유치원에서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성인들이 자기 아는 척을 할 때마다 공포감을 느꼈는데 그게 지금 생각나더라고요. 얘기하더군요. 작년에도 작은 애를 구명조끼도 안 입힌 채로 바다에서 놀다가 아이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구명조끼 안 입혔으니까 깊은 데 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는 수영 잘하니까 재밌다고 아이 데리고 깊은 데 가서 사고 날 뻔했는데 자기 잘못 아니라고 큰 소리까지 치더군요. 아이는 한동안 자기 건져준 아저씨 아니었으면 죽을 뻔한 거에 트라우마를 느꼈고요. 또 고모 일을 안 도와준다고 1년 이상 나와 아이들을 학대했어요. 그 전에는 나만 괴롭혔는데 자기 맘대로 안 되니까 아이들까지 괴롭히더라고요. 집에도 안 들어오고 고모네서 생활하더군요. 한 달 생활비로 몇십만 원만 주고요. 둘째 아이는 ADHD로 집에서 극히 강한 산만함을 보여주었기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병원 가니까 저에게 조현병 직전이라는 진단을 내려주더군요. 1년 이상 약물 치료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는 비뇨기과랑 피부과 의사한테 물어봤는데 ADHD 약 먹이지 말라는 얘기 들었다고 다 너 때문이라며 폭력적으로 저를 대하며 제 탓을 하더군요. 아이 다니는 병원에다 피부과랑 비뇨기과 의사들이 ADHD 약 아이 먹이지 말라고 한다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소아정신과 의사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우리 애는 ADHD 검사 중 4가지 항목 모두 올백 맞은 심각한 수준의 아이였거든요. 우리의 인생 중 올백은 그때가 처음일 정도로요. 의사가 우리 애는 절대적으로 약을 먹어야 한다고 남편에게 말했지만 나한테만 난리치고 괴롭혔어요. ADHD 약 때문에 지옥불 속에서 살았네요. 또 다른 부부들은 싸워도 이혼하자는 소리를 안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이혼하자는 소리를 20년 내내 달고 살면서 사람을 괴롭힙니다. 10개월 된 큰애가 미끄러져서 얼굴에 생채기가 난 걸 보고도 이혼하자고 난리를 치던 사람입니다. 막내가 이가 가려워서 남편을 물었는데 남편이 아이를 똑같이 깨문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이 팔에 남편 이빨 자국과 피멍이 들어있었어요. 전 그때 남편한테 이혼하자는 소리 안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소에서 남편이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정밀 검사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남편이 자기가 한 말을 기억을 잘 못하고 계속 복귀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요. 검사 결과는 공감 능력이 정상인보다 현저히 낮다고 했네요. 사이코패스는 아니지만 공감 능력이 너무 낮아 제가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나이 들수록 점점 나빠질 수도 있다고도 하고요. 검사 결과 듣고 왜 월급날마다 그러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월급 왜 안 줘? 하면 왜 줘야 해? 아이들과 살아야지. 근데 그걸 왜 줘야 해? 2014년 몇 월 며칠 날 네 통장에 500 보냈는데 그거 뭐 했냐? 하면서 갑자기 작년 또는 몇 년 전 돈 준 걸로 말합니다. 그걸로 사람을 괴롭혀요. 워낙 없는 사람이라 500만 원도 큰 돈이거든요. 누가 몇 년 전 돈 쓴 걸 다 기억하고 사나요? 나중에 통장 보면 남편이 다시 가져간 돈이 더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20년 넘게 매달 사람을 갈구고 괴롭혀요. 어떤 영화에서 지옥 같은 상황이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영화를 보고 남편과 내가 생각났습니다. 둘 중 누구 하나 죽어야 이 상황이 끝나겠구나. 이 상황이 매달 반복되면 사람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이 비슷한 상황을 지금은 우리 엄마가 당하고 있어요. 대출금 나왔어. 그게 뭐예요? 왜 줘야 돼요? 이걸 매달 엄마가 당하고 있는데 친정엄마 미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고 이해를 못하세요. 또 장인 집 나가기 직전 남편은 은행에서 몇 천만 원 대출을 받고 집을 나갔어요. 친정엄마가 빌려간 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했는데 왜 줘야 하는 거냐고 떼를 쓰더라고요. 작년 남편 벌금과 생활비조로 친정엄마 카드로 2,500만 원 대출 받았었거든요. 그때도 남편한테 2,500만 원 대출 받아 어디 쓰는 거야. 잊으면 안 되고 꼭 갚아야 해 했고 남편은 알았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 돈이 왜 생긴 거냐고 나를 닥달합니다.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2,500만 원 중 남편한테 들어간 돈만 1,000만 원이 넘어요. 남편은 집 나간 직후 통화로 더는 너희한테 더 안 뜯길 거라고 악을 썼어요. 남편한테 물어보고 싶은 당신이 말한 너희에게 누구누구가 들어가느냐고 물어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또 결혼할 때 고모들이 결혼을 반대했어요. 동네 사람을 시켜 우리 부모 뒷조사까지 했고요. 지엄마 닮아서 딸도 드세다고 고모들이 결혼 반대했었죠. 고모들은 자기 자식과 남편 차별하고 키웠어요. 결혼할 때 10원 한 장 안 도와줬고요.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은 그냥 머슴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더라고요. 엄마는 결혼해서 혹시 내가 고모들한테 찍힐까봐 시댁 경조사에 다 참석하고 도와줬습니다. 저 자세로 일관하는 엄마한테 정말 미안했어요. 시할머니 장례식 3일 내내 아이들과 나 장례식장에서 먹고 잤고 당연히 씻는 것도 못합니다. 고모 자식들은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나더러 같이 가자고 했는데 남편이 못 가게 하더라고요. 조문객 시중을 나더러 들게 했거든요. 장제 나가는 날 우리 차가 배달용 탑차였는데 그 좁은 트럭에 내가 조수석에 앉고 아이들은 문 쪽에 앉혔는데 갑자기 남편이 얼굴을 가격하고 나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를 자기가 모셨어야 했는데 큰아버지 고모들이 모신 거에 대한 원한이 컸거든요. 큰아버지가 할머니는 자식들이 모셔야지 손자 주제에 왜 자꾸 자식 노릇하려고 하냐고 남편한테 뭐라 했었어요. 남편과 고모들이 날 괴롭힐 때마다 큰아버지가 날 보호해 주셨죠. 차 안에서 아이들 비명 지르고 울음바다가 되었고 저는 새벽 5시부터 도망도 못 가고 맞았네요. 3일 내내 깨지지 않은 내 모습과 애들의 우는 모습, 이때 기억이 되살아나 결혼 23년 만에 시아버지한테 얘기한 것입니다. 친정엄마 집 남편 사업 때문에 빌린 돈 때문에 아직도 대출금 많이 묶여 있어요. 저는 신용불량으로 5년간 개인회생 중이고요. 남편이나 나 둘 중 신불자가 돼야 했었는데 내가 뒤집어 썼죠. 남편이라도 신용 살려서 집 장만하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시아버지한테 하지 말아야 할 소리 했다고 남편이 은행권에서 대출받고 집을 나갔네요. 이젠 눈물도 나오지 않아요. 지금 말한 거는 아주 세 발의 피고요. 이거 외에도 할 얘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른 부부들이 몇 년에 오는 위기 순간을 나는 매일매일 일상이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당연한 거였고 큰애가 지금도 아빠가 엄마를 가스라이팅 한 거라고 분해합니다. 결혼 전 남편은 세상 착한 사람이었죠. 타인에 대한 배려가 몸에 밴 유머러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모아놓은 돈이 10원도 없고 그의 아버지가 여러 명의 여자와 살았고 삼형제 모두 배다른 형제라는 것과 친할머니한테 집착에 가까운 애정을 보일 때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어려운 환경이 그의 탓은 아니라고 믿었기에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미안하다는 진짜 사과가 아니더라고요. 미안해. 그래서 어쩌라고. 미안해. 됐지? 왜 남편이 미안하다고 윽박지를 때마다 바보처럼 아무 말도 못했는지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너 하나 입 닥치고 너 하나 참으면 세상이 조용한데 그걸 못하냐? 네, 저 이제 못하겠어요. 시고모들이 자기 자식들과 내 남편을 차별하는 것도, 자기 손자 손녀들과 우리 애들을 차별하는 것도, 그들이 당연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이제 안 하려고요. 정신 이상자 같은 남편한테서 저랑 애를 지키려고요. 제가 시고모나 시아버지한테 서운하다고 했을 때 남편이 우리 고모랑 아버지가 좀 그러네, 미안하다고 했으면 저는 그걸로 됐을 거예요. 10년도 더 지난 일 어쩌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욕을 해가며 네가 뭔데 우리 아빠한테 전화를 해 였어요. 몇 달 전 남편이 집 나간 이후에 저한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낸 적이 있어요. 답장 안 했고요. 그런데 오늘은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내 아버지에게 한 행동은 나랑 더는 살기 싫어서 한 행동이라고 판단해서 나간 거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현명한 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시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죽을 만큼 큰 죄인가요? 남편의 가출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후기. 정답은 이혼밖에 없다는 거 저도 진작에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 악연의 고리를 끊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이제서야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저에게 이혼을 외치던 남편이 제가 이혼을 요구하니 악을 쓰고 분노하더라고요. 집에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대환영이라도 할 줄 알았던 제가 막상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니 분하고 자존심이 상했던 걸까요? 아님 바보같이 살았던 제가 그에게 소송을 거니 배신감이 이러는 걸까요? 저에게 화도 내고 폭력까지 쓰면서 이혼을 막으려고 했지만 더 이상 날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우리 남이라고 했더니 울면서 빌기까지 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모습에 맘 약해질 저였겠지만 왜 이러나 싶고 더 싫어지더군요. 지금 저는 접근 금지 신청도 해두었고 다시는 남편과 엮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친척 오빠 지인의 도움으로 변호사도 구했고 모르는 법 지식 하나하나 설명 들으면서 증거도 모아 제출했어요. 이 사람과 살면서 밑빠진 독처럼 하나도 모을 수 없었던 내 자신에 대한 권리는 청구해야 할 것 같아서 위자료라도 받고 싶네요. 바보같이 이제서야 이 결혼을 정리하네요. 지긋지긋하고 후회만 남은 결혼 생활이지만 이제라도 탈출할 수 있어서 감사할 뿐이에요.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볼게요. 댓글. 뭐하러 저런 개쓰레기랑 얽혀 살아요? 첫 대목 경조사 문제는 님 친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신경 쓰신 것 같네요. 암튼 남편으로 아버지로 자격도 희망도 없는 사람 버리고 남은 인생 다시 계획하시길 바라봅니다. 참고 참은 님도 솔직히 많이 답답한데 그래도 이제라도 정신 차리셔서 다행이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